네, 이번엔 전국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와 김태우 수사관 간의 진실 공방이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기싸움이 더해지면서 12월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청와대 특감반 관련한 새로운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명지대 김영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휴일에도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 논란,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폭로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자유한국당이 폭로를 했는데 이번 역시 민간인 사찰에 관한 내용이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현재 그 상황을 두 가지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예. 민간인 사찰과 더 나아가서 정권 실세 비리 의혹을 지금 청와대가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직무유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는 걸 가지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은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폭로, 그리고 해명, 재폭로, 반격이라고 하는 이 악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지금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실 공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진실이 밝혀지려고 한다면 객관적 사실 팩트를 통해서 검증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공방만 있지 진실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이것이 어느 쪽이 옳은지를 전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경까지는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검찰을 통해서든 아니면 국정조사를 통해든 특검을 통해든 여하튼 그런 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예. 어떤 경우는 누가 옳은지를 판단하기도 참 어려운 지금 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당이 추가 폭로한 내용, 예. 창조경제혁신센터 박용호 센터장 관련한 얘기인데 어떤 예. 건가요? 그러니까 박용호 센터장이 사실은 이제 범죄 의심 정보라고만 표현이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의심 정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범죄 의심 정보가 있어서 청와대 이제 김태우 그 수사관이 이분에 대한 조사 내용을 그 목록에 집어넣었어요. 본인이 자유한국당이 제공한 목록에 보면은 이분에 대한 조사 내용, 감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감찰 내용의 제목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범죄 의심 정보가 있어서 이거를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대검으로 이첩을 했다. 이 내용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상균이 아니죠. 지금 현재 창조경제 센터장 같은 경우는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찰반에서 감찰할 대상은 아니죠. 왜냐하면 공직자가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을 감찰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고 그런데 청와대는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거기에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을 공개한 내용을 보면 서류가 한 장 있어요. 서류에 목록이 쭉 나오고요. 예. 맨 밑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여기 사인한 내용이 나와요. 이 사인한 내용이 바로 특감반에서 확인까지 해준 거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은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청와대는 거기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이 서류 자체는 그 김태우 전 수사관이 본인이 검찰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하기 위해서 본인의 실적을 내는 거다. 그러면서 가져와서 이걸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특감반장 입장에서는 자기 어쨌든 부하 직원이죠. 그 당시에는 부하 직원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 서류에 사인해달라고 해서 확인하는 사인을 해줬을 뿐이지 이걸 특감반에서 이 사람을 민간인 사찰했다는 걸 증명하게 사인해준 건 아니다. 예.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사인 내용 자체가 결국은 뭐 특감반에서 이걸 허용했다 또는 지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 이인걸 반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정말 특감반으로 의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본인이 승진을 해서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확인 차원의 사인을 해준 거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이렇게 그 김태우 전 수사관이 가져온 내용을 보고서 이게 민간인 사찰과 연관돼 있어서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대검으로 이첩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제 한국당이 폭로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관련해서 또 다른 여당 실세 의원이 개입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다. 또 추가로 확인되는 게 있으면 발표하겠다. 네네. 예, 이게 한국당의 작년 말하 올해 초에 있었던 이제 이사장 공모와 관련돼서 뭐 김태우 수사관은 이제 결국은 그분이 부이사장이 시절에 예. 직원으로부터 뭐 500만 원, 1000만 원의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보고는 받았지만은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사 담당하는 인석수석실로 넘겼고 예. 그쪽에서는 검증을 해보니까 전혀 비리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임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김태우 이제 수사관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실은 그렇지 않다. 거기에 여권 실세가 개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묵살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제 두 가지인 것이죠. 한국철도공단 같은 경우는 이게 민간 기업이다라는 부분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하튼 간에 이러한 비리 의혹이 있으면 이 문제를 여하튼 간에 그 비리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감행했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여권 실세가 개입이 된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로 자유한국당은 이제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그 우리 이인걸 전 특별감단장은 김태우 그 수사관이 진급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사인했다. 저는 그 부분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떠한 파장을 갖고 있는 걸 전혀 모르는 거. 다시 얘기해서 이 김태우 수사관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비슷한 감찰 활동을 했던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그 박용호 그 이사장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보면 말이죠. 그 창조혁신센터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시점으로 보면 7월 달이에요. 근데 수사관은 7월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가 중앙지검에 있어서 얻은 정보를 활용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것을 당시에 이제 이인걸 특감 반장은 그냥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사인을 해줬고 나중에 결국은 뭐 박형철 비서관까지 보고를 했고 그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은 어느 것이 진실이냐를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보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렇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게 이 문제를 빨리 끝내려고 한다면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빨리 조국 민정수석이 참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어떤 상황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자꾸만 이제 청와대의 대변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부패 비서관이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계속해서 그 내용을 보고 지금 뭐 자유한국당은 공격을 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좀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걸 자꾸만 왜 이거를 자꾸만 그 검찰에서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굉장히 수세에 물릴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크게 보면 친여권 인사 비위 첩보를 묵살했다는 의혹 그리고 또 하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민간인 사찰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뭐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간인 사찰이 있다면 그거는 민감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민간인 사찰은 절대 없다. 그럼 우리는 DNA가 그런 DNA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 보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민간인 사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김태우 수사관, 전 수사관의 목록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목록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게 모두 다 위에서 지시를 해서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김태우 수사관은 본인이 일일 보고라는 형태로 본인이 어디 가서 첩보를 듣거나 아니면 조사한 내용들을 쭉 목록으로 만들어서 올리긴 했지만 그중에 많은 부분이 민간인 사찰에 관련된 부분은 하지 말라고 지적을 하고서 그걸 폐기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로 지금 나온 몇 개 빼고는 실제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목록만 공개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 목록만 보고 이 모든 것이 다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이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김태우 수사관이 올린 목록 하나만 가지고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했다고 지금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가 밝혀지고 난 다음에 그게 확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오늘 한국당에서는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발 사건이 각각 다른 검찰청에 배당된 것을 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배당 행태를 보면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어 보여집니다. 일단 김태우 사건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으로 배당을 하고 저희가 고발을 이미 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청와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서 고발한 사건은 동부지검으로 배당했습니다. 또한 김태우 사건의 감찰 사건은 대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쪼개기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몸통은 하나인데 쪼개겠다.
결국 수사에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네, 중앙지검으로 모아서 한 번에 수사를 해야 한다. 이게 한국당의 주장인데요. 검찰은 왜 이렇게 투트랙으로 수사를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검찰로 넘어갔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야당이 반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이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중앙지검에 소속됐었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박형철 지금 반부패 비서관도 지금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이랑 같이 근무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사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이 사전에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저는 보여요. 다만 지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사 의지가 없다라는 거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쪼개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수사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적은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공정성에다 비중을 두느냐 아니면 한 몸통으로 해서 빨리 신속하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라는 이 두 가지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모두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검찰로 넘어가도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건 또 다른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지금도 수사가 쪼개졌냐 쪼개지지 않느냐를 가지고 예. 싸우는데 내용이 나왔을 때 과연 얼마만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이제 공방을 마치고 새롭게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의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공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렇습니다. 계속 네. 이어질 것 같군요. 자, 한국당은 폭로 관련 자료는 있지만 청와대 반응을 보고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상당히 증명할 수 있는 이 자료는 있죠. 그렇지만 청와대의 반응을 보고 저희들이 추가로 이야기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 지금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네, 청와대의 반응을 보고 공개를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뭐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예.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본인들이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저런 얘기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청와대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온지 보고 하나씩 풀어내겠다 이런 것이고, 이 문제를 아주 이제 제가 볼 때는 가능한 한 길게 좀 하면서 계속 여권이나 아니면 청와대에 부담을 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요. 이거 한꺼번에 다 터뜨렸을 때보다, 예를 들면 한꺼번에 터뜨리면 청와대에서 한꺼번에 해명하고 나면 끝나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씩 뭔가를 흘림으로써 이 이슈가 계속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국민들 볼 때는 이 이슈가 계속 얘기가 되면 될수록 어쨌든 의혹 수준에서 얘기가 되더라도 그것이 청와대라는 여당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든 아니든 뭐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뭐 제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의혹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고, 그것이 국민들한테는 청와대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야당의 전략은 하루아침에 이걸 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조금씩 쪼개기로 풀면서 계속 이 이슈가 우리 정치권의 이슈로 가도록 만드는 거, 그게 목적이라고 보여지고, 뭐 지금은 저렇게 얘기하시지만 뭔지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중요한 것은 청와대의 반응이 하나 나오면 거기에 대한 반박 자료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또 내보는 거죠. 그럼 청와대는 또 거기에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이렇게 왔다 갔다를 계속하게 되면 끌려가는 쪽이 청와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런 것들을 결국 정치적으로 그런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 청와대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혹이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대응하는 방식으로,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 굉장히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거는 어떠한 목록을 갖고 있는지 지금 발표를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는 입장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청와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이것은 지시는 없었고 개인적 일탈이었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 일탈을 사전에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은 그렇지 않다. 이거는 위의 지시에 따라서 첩보 보고가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만약에 더 나가서 본인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이거 대통령 기록물 관련된 접촉법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은 또다시
새로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곤혹스러운 부분들은 뭐냐면 이거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 문제를 풀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유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민정수석실의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이 문제를 풀어간다 이런 거죠. 예. 조국 수석이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고 나면 난 깨끗이 물러난다. 다만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해명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새로운 반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응을 하질 않고 처음에는 대변인이 대응했다가 이게 자꾸만 이제 그 초기 대응이 미숙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반부패 비서관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고 이런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초기 대응에서 상당히 미숙한 모습을 보였던 건 사실인 거예요. 예. 이제는 다시 재정비를 해서 이 국회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을 빨리 저는 열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 야당의 공세에 여당도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감찰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개인의 범죄를 비호하면서 도리어 원칙대로 조치한 청와대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후한무치 그 자체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이 소집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홍영표 원내대표는 범죄 혐의자 얘기 갖고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 김태호 전 수사관, 그 수사관의 내용 자체의 진실성을 탄핵하겠다는 의도예요. 무슨 네. 말이냐면 김태호 전 수사관은 어쨌든 이 문제를 폭로하게 된 계기 자체가 본인의 비위 사실을 덮기 위한 거잖아요. 예.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러시아 대사로 가 계시는 우윤근 대사에 대해서 폭로하는 그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작년 8월이에요. 그러면 1년하고도 2개월, 3개월이 지났잖아요. 만약 공익 제보자라고 하면 그때 그걸 얘기했어야죠.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본인의 비리 때문에 어쨌든 뭐 골프를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건설업자의 유착관계 의혹이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뭐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본인이 서울지검으로 다시 원대 복귀하고 나서 본인이 이게 이렇게 된 게 비위 때문이 아니라 우윤근 대사에 대한 첩보를 보고했는 이유 또 뭐 다른 얘기를 하면 뭐 실세 장관의 비호 때문에 누가 된 거에 대한 철도공사 이사장인가요? 예. 시설공단 이사장 그 사람이 된 것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첩보를 올렸더니 그것 때문에 본인이 쫓겨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앞뒤는 안 맞잖아요. 사실은 본인의 비위 문제가 있었던 부분 때문에 쫓겨난 건 쫓겨난 거 그건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첩보 문제에서 얘기했다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텐데 본인이 그것 때문에 쫓겨났다고 얘기하는 순간 본인의 말에 대한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나는 비리가 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본인이 쫓겨난 이유가 마치 이런 첩보를 올렸기 때문에 쫓겨났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본인이 비리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사람들한테 받아들이기 또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계속되는 의혹 속에 책임론에 휩싸인 조국 민정수석. 그 오늘 SNS 프로필 사진을 바꿨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 이게 민정수석 수락사에 담겼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정말 풀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집권당이요. 이 내세우는 논리는 이겁니다. 원칙대로 청와대가 처리했다. 그리고 이것은 윗선의 지시도 없었고 개인적 일탈이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다면 오히려 운영위원회에서 팩트를 가지고 야당을 공격해야 돼요. 팩트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고 나서 또 아직 판단은 국민이 하면 되는 겁니다. 아, 야당이 옳은지 청와대가 옳은지. 근데 그 장을 전혀 열지 않고 나서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잠깐만 감성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문재인 정부의 DNA는 뭐 민간인 사찰이 없다. 뭐 미꾸라지 얘기가 나오고 지금 저 두들겨 만지면서 끝까지 가겠다. 이게 감성적인 접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접근 가지고는 국민 설득하지 못한다. 오히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을 얘기를 하겠다. 불리한 것을 여러로 덮지 않겠다. 이런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국민들이 정부와 더 나아가서 여당을 믿는 것이지 자꾸만 이런 식으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왜 그렇게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예. 이해하기가 어렵다. 당당하게 결국은 국회라는 장을 통해서 서로 팩트를 가지고 한번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밝혀봐라. 이런 것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청와대에 이렇게 악재가 겹친 가운데 문 대통령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경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 문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지를 많이 이제 처리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20대 남성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직장 문제나 일자리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이 문제가 사실은 지지율이 빠지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보여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에 그래도 경제가 좀 부진하더라도 다른 축으로 떠받들고 있었던 부분이 남북 관계라든지 평화 프로세스인데 한 번도 평화 프로세스였는데 그 부분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이죠. 그러니까 답방이 올해 무산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 하락세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물론 그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 특히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일에 정부가 좀 올인해서 이 부분이 해결돼야만 사실은 지지율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김정은의 답방 문제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해결되는 것이 결국은 다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지점, 데드크로스라고 하는데요. 반대의 개념은 골든크로스라고 합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뭔가 큰 이벤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는 1년 4개월 만에 데드크로스가 있다가 7주 만에 골든크로스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골든크로스가 3개월 동안 유지됐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2차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완전히 30%대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박근혜 정부 때 데드크로스와 현 정부의 데드크로스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현 정부에서는 가장 잘못한 부정적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경제 문제를 47%로 대답했단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경제는 8%밖에 안 됐어요. 그만큼 이 정부의 가장 핵심적 정책인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 문제와 관련돼서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주부, 저소득층에서 너무 낮은 거예요, 이 부분이.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극복해야 돼. 두 번째는 단언컨대 이 지금 청와대에 관련된 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이 비리 문제와 관련돼서요, 명쾌하게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이 데드클로스가 골든클로스가 아니라 또다시 30%대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 예. 만약에 30%대로 떨어지면 그때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굉장히 크리티컬 타임이에요. 굉장히 중대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경제 문제와 지금 청와대의 여러 가지 비리 사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준봉 교수님께 네. 같은 질문 드릴게요. 네. 지지율 반등을 노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라고 봐요. 경제, 경제 예.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하는 부분, 거기에 대한 지금 그래서 사실은 그 고용노동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주휴 수당을 거기 최저임금에 집어넣을 거야 말 거냐. 그걸 고용노동부에서는 집어넣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회의했잖아요. 거기서 격론이 일어났다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집어넣을 거냐 하는 부분. 이게 왜냐면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속도 조절 문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시간, 고용 시간,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가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빨리 적용해서 경제에서 활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더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지지율이 계속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가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오늘 회의도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제 문제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이 이루어지면서 일정 부분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청와대가 참 쌓여있는 숙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명지대 김영준 교수, 성공회대 최준봉 교수와 함께 전국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